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네,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9월 달에 왔죠. 가을에 이제 문턱인데 오늘 이제 지난주 반락이 깊게 나오고 뭐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어쨌든 다시 상승 반등을 시도하고 2주간에 걸쳐가 반등을 시도하는 과정이 어제 한 3,215까지 나와서 인덱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네, 나왔는데 또 오늘은 좀 더 가나 싶으니까 또 툭 불량이 이제 나오죠.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토마토 이게 증권 방송을 듣는 분들은 자기 자산 투자에 도움이 되실까봐 또 여기에서 또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죠? 철을 찾기 위해서 많이 귀담아 들으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이 내 주식이 경기가 좋아져야만이 올라가는 주식, 그죠? 경기가 좋아져야만이 올라가는, 소위 말해 경기주라든지 뭐 산업재라든지 전통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들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뭐 시장에 화답하는 주식들이 막 그 종목은 움직입니다. 지난 2주 전까지는 2차 전지가 주도하다가 2주 이후부터는 반락 이후부터는 뭐 선택 바이오가 뭐 압도적인 강세가 실은 나와요. 다만 바이오도 신고가로 달려가는 주가도 있는 반면에 또 중간에 반등을 마무리하고 쉬어가는 주가도 있고요. 네, 천차만별입니다. 네, 근데 앞서서 이야기했지만은 경기를 바라보는 모멘텀은 좀 제가 목표치를 낮추고 작게 봐야 돼요. 네, 뭐 이야기를 잠깐만 이 시간에 뭐 펀더멘탈까지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다 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 말씀이, 경기는 두 가지 축으로 나눠진다. 일단은 산업 경기가 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내수 소비 경기가 있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제 콘택트 기업이라고 좀 최근에 이야기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주식은 돌고 도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지금 내년에 제가 경기 전망이 올해 V자형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만큼 퍼포먼스가 나올 거냐, 내년에 조금 더 둔화될 것 같아요. 뭐 화학도 철강도 뭐 지금 뭐 많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완만하다는 거예요. 완만한. 소위 말해서 각도기를 대고 보면은 한 뭐 25도, 30도 이런 각에서 움직이는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에서 특출한 시세들 있죠. 이 안에 뭐 특화된, 최근에 이제 그 탄소 배출권 유니트 같은 경우는 뭐 탄소 포집배가 날아가 버렸죠. 특화된 이슈는 간다는 거예요. 그는 이슈를 잘 찾아야 될 것 같고. 경기 모멘텀 자체는 세게 나오긴 좀 쉽지 않아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올렸는데 오늘 뭐 시장의 이야기가 9월 달에 뭐 추석 이수가 물가 올라가 한 번 더 올리고, 한국은행도 쉽게 건데 지금 세게 못 올려요. 네. 왜냐하면 경기 실물 경기는 못 따라오는데 자산 가치를 빼기 위해서 올렸는데 부동산 영향을 받겠죠. 주식은 끄떡하지 않아요. 그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기로 가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은 한이 많이 할 때는 장은 박스권에서 돌거나 뭐 왔다 갔다 하는 장밖에 안 될 것 같고, 테이퍼링을 진짜 4분기 안 하는 게 약점이다. 그건 경기 자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만일에 테이퍼링을 안 해버리면 장 더 크게 빠져요. 근데 예정대로 뭐 경기하고 뭐 위축되다가 테이퍼링이 되고 나면은 별거 없네 이래가 또 갑니다. 적당한 선에서 자산을 좀 시장에 푸른 자금을 좀 회수는 해줘야죠. 선순환으로 가기는. 내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은 짧게 가는 장이 아니고 길게 갈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대 그렇게 큰 돈을 푼 적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가지고 최소한 3년 경기장으로 가려고 해요. 3년이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은 주식시장은 2년은 간다는 거죠. 이 장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내년 최소 못해도 상반기 여름장까지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갈 장이라는 건 그건 딱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냐면 이게 이쪽이 내 좋을 거다 했는데 이쪽이 훨씬 낫죠? 응? 주식은 선반영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뭐 백신은 이제 접종률이 올라간다. 이 코로나는 결국에는 시끄러웠지만은 결국 벗어난다 하죠.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나가 또다시 뭐 폭삭 주저앉을까봐 그건 아니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경구용 치료제, 이거는 뭐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야기 드렸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때문에 이제 요번에 그 내수 관련주들 뭐
나는 바이오는 무서워서 못하겠고 내수 관련주를 한 분들은 나름대로 뭐 아시아나항공은 날렸고요. 오늘도 좀 견조하죠. 근데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지금 실은 한국 BNC하고 골든 바이오텍 그 치료제가 약효 면에서는 지금 압도적인데 과연 서방 애들이 로슈, 머크, 화이자의 프라이어리티를 빼고 동양 애들한테 줄까? 안 줄 것 같아요. 돈 되는 거는 제약바이오 돈 되기 때문에 안 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다음 주는 또 만기가 있어가지고요. 만기 앞두고 장은 또 지금 명절 연휴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출렁거려가지고 한번 잡아떨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초는 일단은 현금 조율은 좀 하는 원칙을 정하는데 다만 지수보다 강한 간택되었다고 생각하는 수급이라면은 그것은 극대화로 가요. 오늘 낮에도 방송에. 그거 빨리 팔면 안 돼요. 이만 기억하시고. 네, 당분간 이제 코스피 쪽은 내수 소비를 조정 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네, 봐야 된다. 네, 보인다. 가시성 앞이 보인다는 거죠. 가시성이 있을 때 주가는 선행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네, 일단 전략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3,200포인트 시연하고 나서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들어오다가 선물이 딱 손을 빼죠. 어차피 단기 매매라고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걔들이 손을 빼면은 뭐 좀 붙이다가 말아요. 크게는 안 난다. 다만 이번 반등은 3,200선 전후에 왔을 때는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산업 경기주 축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딱 지켜보다가 누가 주도 중지, 제공 좋은지 보고, 네, 일단은 뭐 안전 투자로 가세요. 다만 고수익을 내려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예, 여러분 자산의 20%는 투자해야죠. 그죠? 근거 있는 종목들은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성공 사례, 실패 사례가 있고, 변수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까 뭐 누가 이야기하는데, 자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연착, 금리를 좀 올리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좀 완만한 뭐 조정을 보이지 않겠나, 이런 뭐 질문을 제가 최근에 하고, TV에서 누가 이야기하는데 천만에. 자산 가격은 연착륙은 없습니다. 네? 자산 가격은 경착륙만 했어요. 심리적 기표고 수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떨어가 죽여놓고 다시 그 불안한 매물들 받아내고 가는 겁니다. 연착륙이 어디 있어요? 순진한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내수 이야기는 좀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은 치료제가 날아가고 있고 지금. 백신주는 좀 나중에 좀 핫 이슈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가 2차 전지가 쉬어가면서,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시세가 한 차례 났었죠. 2차 전지주는 뭐 제가 2차 전지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 생각하지. 근데 제가 시세가 많이 나면은 분명히 이제 하반기에 물량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예, 괴롭히는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그 잘 나가는 에코프로비엠 쭉쭉쭉 빠지죠. 네, 지금 뭐 얼마나 좋아요? 큰 손들의 물량 여러분들이 받을 자신 있어요? 10월 넘었어요. 10월, 11월 빠르면 이 시장이 언제 바닥을 치고 돌아 또 저들이 2차 전지가 갈 거라는 거는 미리 예측할 필요 없는데 저 시장 경험으로는 지금 시세가 올여름에 7월에서 8월 중순까지 났기 때문에 9월 중순, 10월 중순 최소한 가격 조정 앤드 시간 조정을 10월 중순에서 11월 전후까지는 거쳐야 다시 가는 거예요. 가격 조정 다음에 에너지를 분출하면은 햇빛을 많이 쬐면은 쉬어가는 시간에 음지로 간다 하죠? 네, 음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밑에서 받쳐가 뭐 대응하려고 하지 좀 지켜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선수다운, 네, 프로다운 대응입니다. 2차 전지 뭐 성장이야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 단 가격 매력에서 배팅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오늘 상승 9일차인데 9일차에서 매물을 탁 아침에 흔들리다가 지수 기준으로 받아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간택된 바이오, 소수 IT, 그린 에너지 이리가 아닌지 지금 다수는 지금 흔들리죠. 근데 9일차에 일단 밑꼬리를 달아서 길어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상승이 뭐 주반 금요일에 다음 주 초까지는 연장될 가능성은 열어둔다. 근데 이다 아니다는 거는 지금부터는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는 자리는 아니다는 거.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9일차에 정도 받아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한 1050선을 한번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죠.
뭐 지수 간다 내 종목 다 갑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시고 이제 종목 보겠는데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여러분 뭐 주식 안정감이 어디 있어요? 뭐 샹한 좀 빠졌다 가는데 단 주반에 산업 경기주 측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을 좀 뺐다면은 3,200에 좀 조절하고 빼셨다. 아니면 주반부 내일도 또 상승을 시동을 걸 수 있죠. 주말 주초에 내가 좀 연금을 빼고 딱 지켜보니까 예 내수 서비스 쪽에 더 최근에 쟤들도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죠? 쪽이 우세하다면 그걸 관심 있게 보고 가격 매력이 떨어지면은 봐야 돼요. 단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빠지고 단단하다면은 인정해야 됩니다.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내수주도 간 게 있고 빠진 게 있고 막 천차만별인데요. 일단은 뭐 퍼포먼스는 아시아나항공이 멋지게 나왔죠. 네, 뭐 지금 뭐 19,000원 제가 2만 원 초도 약 24,700까지 갔으니까 그랬더니 한 20%낸 거예요. 투자를 하셨다면 2만 원 초에 그죠? 이 구간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아시아나항공 구조조정의 완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시세가 났는데 다시 한번 또 그죠? 네, 다음 주 또 옵션 만기 명절 연휴 있다 이래가지고 장이 또 홀라당 흔들려가지고 말입니다. 네, 막 매물 튀어나오고 난리 부르스를 떨면은 이런 데서는 안 받아주는 거죠. 응? 이런 데서는 안 받아줘야 되거든요. 오늘 펜이 잘 안 되네 또. 자, 그래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런 데 오면 한번 출하하겠는데요. 20일하고 만난다든지 충분히 기다려보세요. 그리 보셔야 되겠고 인터파크는 흥행몰이를 하다가 야놀자와 카카오가 참전을 안 한다. 뭐 기사는 뭐 야놀자가 뭐 입찰에 참여하고 마치 팩터처럼 다뤘는데, 네, 그 기사를 쓴 친구들은 책임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팩트로 봤던 투자들에게는 지금 뭐 저 위에서 하시면 좀 보였다면 어렵고 한번 뭐 10,000원에 챙겼으면은 편안할 건데, 다만 이게 이제 여행주들이 바닥치고 움직이죠. 지금 여행주 보니까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보니까 뭐 참 좋은 여행, 레드캡 투어 이런 것도 움직여 최근에. 근데 여행 내수기 때문에 또 올라갈 예력이 있고 또 단기는 지금은 좀 단기는 수고 압박에 받아요. 근데 이제 또 소화하면은 또 세계 2위 여행업체인 트립닷컴 이런 친구들이 이번에 뭐 인수진에는 뭐 참여했고 롯데그룹도 뭐 참여했다니 이건 나중에 이제 오픈돼 봐야 합니다. 이제 또 본입찰하고 우선 협상자 선정 이슈가 또 9월, 10월 나오겠죠. 그때 또 9,000원대 넘어서 팔게 또 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여기서 뭐 더 봤는데 이번에 이 제로 때문에 대응이 안 됐다 하면은 기다려서 다시 상승을 노려보세요. 강한 이슈와 이벤트가 남아있는 주가들은 초과 조정은 가격을 낮춰서 기다립니다. 스케줄과 이벤트가 남았을 때는. 특별한 내용이 나올 게 없을 때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는 로스컷을 쳐야 돼요. 그 차이는 큽니다. 보시죠. 최근에 움직이던 종목이 대형주도 보니까 뭐 신세계도 좀 움직이죠. 결국에는 우리 한국도 70%로 향해 10월 달에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돌파 감염은 경구용 치료제가 해결해 준다. 지금 치료제 이제 4분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끝물 아니야. 이런 거죠. 그게 벌벌 떨고 뭐 또 위기를 느낄 이유가 없는 거고. 최근에 이제 휴식을 취했는데 골프조는 뭐 엄청 좋은 회사죠, 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전국에 뭐 한 10만 개 되나 모르겠습니다. 골프, 뭐 스크린 골프하고 골프장에서 그냥 과금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예, 아마 하시는 분 아실 건데 한 번 한 사람 게임할 때마다 2,000원씩 과금시키죠. 그리고 아침에 딱 출근하면 법인 계좌에 돈이 쫙 꽂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 잘 만들어가지고 뭐 돈을 갈고리로 꺾는 회사예요, 실은. 그리고 주가도 저렇게 견조하게 가는 거예요. 최근에 뭐 또 유행이 돼가지고 이 업계가 좀 상당히 좋죠. 지상파 방송에도 막 나오고 저변이 확대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조로 가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완만한 스타일로 가는데 급한 매매하는 사람들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수주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다. 이 밖에 투어 관련주들은 장이 빠지면 또 뺍니다. 투어 관련주도 실적은 꽝이지만은 이제 앞을 내다보고 반영하러 가는 거죠. 언제 내수주는 팔면 되냐 하면 지금 딱 투자해가지고 경구용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야 이제 코로나는 돌파 감염도 극복된다. 는 시그널을 4분기 주면서 탄력 받겠지. 각도가 확 가팔라지겠지. 그때 이제 순수한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그때 파는 거예요. 예? 그게 선수하고 일반인과의 차이입니다. 투자하실 때. 항상 주식은
앞이 보일 때는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약바이오 보겠는데 제약바이오도 이번 주에 첫 번째로 순수 바이오 업체 중에는 얘도 뭐 코로나 치료제하고 관련돼 있는데 바이오니아가 뭐 날려버렸어요. 지난주도 바이오니아 트렌드로 가는 거 한국 비행 시작했는데 오늘 뭐 98,000원까지 가버리네요. 요거는 치료제는 이제 임상을 스케줄을 잡고 있는데 요건 그 외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제가 보기엔 파이프라인의 가치, 그다음에 기술 수출 이벤트 같아요. 네, 이런 멋진 시세가 8, 9월 달에 바이오가 터졌고 한국 비엔시는 제가 방송에서도 자주 이야기하고 코로나 치료제의 대장주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전에서도 네, 이거 실은 19,000원대부터 거래를 시켰으니까 네,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자. 오늘 실은 뭐 오후에 이틀 연속 초급등하게 제가 한번 차익은 챙겨라 했어요. 네, 또 보자 했는데 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따라 붙는 거 아니에요. 뭐 순진한 개미들이 뭐 정권 그 기법 강해가지고 뭐 세력이 어떻고 과거에 그런 거 돈 주고 많이 들으셨죠? 세력이 어디 있어요? 이 주식이 움직이면은 따라가고 싶은 일반의 욕망과 열망으로 수급이 모이면서 가는 거예요. 전국에 단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 주간 단위로 단기 매매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한 5만 명이 이 주식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안 사지니까 따라 붙는 거예요. 그걸 뭐 세력이라고, 그 수급, 컨센서스가 일치돼가지고 대중적 사고가 모아지면 급등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건데, 일단은 그건 알고 계세요. FDA에서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파이널 리뷰를 아마 지금 9월 중순 하순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근데 이상에서 경증 치료자들이 효능이 좋았고 중증 좋아해볼게. 중증까지 해니까 효과가 좋았거든요. 뭐 지난주도 보니까 FDA에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인공호흡기 단 환자들까지 임상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게 대만의 골든 바이오텍이죠. 네, 이게 뭐 실은 항암 치료제로 쓰는 약을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지금 약이 좋으면은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인공호흡기 단 친구까지 FDA가 허용해 줬다는 거죠. 허용도 해줬고 지금 화이자나 로슈, 머커스사가 지금 서방 애들 그 카르텔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좀 끄는 거지. 아시아에서 나오면 안 되지 이런 대단한 약이. 그러니까 걔들이 나오기 전까지 좀 시간을 끄는 건데 그래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 사람들까지 환자까지 좀 임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더 좋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은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끝물이 아닌가라고 보는 배팅이 이런 데서 일반의 욕망들이 한꺼번에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시세가 그런 심리가 모아져서 가는 겁니다. 바이오를 안 사람 배팅했겠죠. 네,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틀 급등해서 또 소화는 하겠죠. 그런 재료 가치 때문에 저런 전시가 났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신풍제약 가듯이 이게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실제 되는데 멋지게 한번 터졌고요. 또 가격 매력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시고요. 네, 뭐 뒤늦게 흥분하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HLB는 이 재료 아니면 갈 주식이 아닌데 이제는 또 회사 주가 관리 차원에서 또 베트남 지금 나노코박스 백신 어쨌든 뭐 임상 3상A 기록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저 약을 아마 이제 긴급 사용 승인까지 이제 간다 보고 있어요. 약 효능이 좋았으면은 해야 되죠. 근데 저거는 이제 국제적 공인을 받아야 돼요. 국제적 공인을 받으려면은 지금 WHO에서 지금 신청해가지고 공인하는데 일단 한국 식약처에 맡겼어요, 평가를. 그러니까 국제적 공인이 되려면 한국 식약처에서 9월 말이나 아직 결과가 나와야 가는 거예요. 베트남 내에서는 가는 거죠. 얘는 수급이 붙었는데 실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셀리드가 임상 코로나 백신 이것도 이야기 드렸죠. 10만 원 초에서 14만 5천 원까지 저점에서 40%는 갔습니다. 임상 결과치가 나왔는데요. 오늘 왜 펜이 작동이 안 됩니까? 구두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은 제일 중요한 평가 지표가 1차 평가 지표가 중화항체입니다. 중화항체가 항체가 얼마나 생성률이 강하고 높냐 이거예요. 이게 따라서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이자, 모더나 뭐 서양 것들 비싼 가격에 주고 우리가 지금 수입해가 쓰는데 근데 얀센 백신이 최대치가 중화항체가 287이 나왔거든요.
280이 나왔는데 이 회사가 지금 홍보를 잘 못해. 홍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공식적 발표는 안 했는데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나온 제가 수치를 보니까 507이 나온 거지. 그것도 중용량으로. 고용량은 700이 넘었어요. 맞는 순간 몸속의 T세포가 반응률이 아주 좋아요, 이게. 그리고 부작용도 없어. 발견되지 않았지. 그러면 이거는 날아가야 돼요, 사실. 근데도 지금 이 공식적으로 뭐 뉴스도 없고 말이야, 지금. 이게 뭐 지상파 방송도 없죠.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막 떠들고 난리 났죠, 지금. 근데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저는 30만 넘어서 메리트 없어요. 나중에 변이에 취약하단 말이에요. 얘는 또 변이가 나오면은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바로 변이 바이러스를 개발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주식은 단기는 수급입니다. 다만 제가 이상의 결과치가 나온 게 서양 백신보다 더 양호하게 나왔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가 맞아요. 그 때문에 또 지금 잘 관심 있게 보세요. 예. 뭐 왜냐하면 변이까지 또 가니까 뭐 중기 투자용으로도 가능하겠죠.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제가 다만 시장의 핫 이슈가 되는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이슈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죠. 왜냐, 그 안에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막 5%대기, 10%대기 하지 말고 큰 수익을 내려면은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신약 이슈는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이렇게 봐야 되고, 한국 파마도 지금 뭐 장애 기업인데 코로나 임상 이상에서 효능이 나오니까 국전약품 한국 파마, 이건 뭐 관계사죠. 무슨 바이오 가는 건 알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라 안 해라는 말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오늘은 보니까 ABL 바이오라든지 매드팩토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죠. 네. 왜냐하면 9월 17일, 19일. 그러니까 바이오는 제가 일정 게임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일정이 코앞에 왔을 때 움직여요. 9월 17일, 18일 날 이제 종량학회가 열려요. 국제 종량학회. 요게 이제 참여기업에서 이제 라이센싱 아웃이 될 만한 것들. 작년에 뭐 대표이사가 뭐 경제TV에 나와가지고 뭐 이거 라이센싱 추진한다 했거든. 그래서 수급 딱 붙어. 단, 종량학회 전에 시세가 나면은 순수 신약 관련주들은 이번에 크게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염두에 두십시오. 네, 또 화려하면은 반등 놈이. 오늘 매드팩트도 그래 갔습니다. 매드팩트는 항암제죠. 근데 올해는 여하튼 코로나가 경구용 치료제하고 국산 백신 이슈까지가 파이널로 마무리되고 나면은 내년에 경기를 표방하는 장이 아니다면은 종목이 가거든. 종목에 가면 바이오에 관심 공부를 한 사람이 큰 돈 법니다. 예, 제가 뭐 방송에 바이오 하니까 뭐 저 친구는 바이오 뭐 어쩌고저쩌고 마음대로 평가하고 폄하하고 뭐 하시겠죠? 그건 자유인데,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가 고려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목장이면 두 개예요. 2차 전지시죠? 그린 에너지 시대 났죠? 또 제약 바이오 이슈에서 또 터진다는 거예요. 잘 공부하고 계세요. 경구용 치료제 또 이슈가 있는지, 백신 이슈가 있는지, 이런 데서 돈을 벌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 포스코사가 돈 법니까? 현대차사가 지금 깝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드린 말씀이니까, 네, 참고하고, 네, 계셔야 되겠고. 삼성 폴더블 관련해서 뭐 지난주 제가 언급을 안 드렸는데, 네, 이번 주에, 적게 갔던 KH바텍 터졌고요. 이번에 잘 만들어져가지고, 시판전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막상 제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응이 좋으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KH바텍 신고가에 바닥에서 이것도 거의 2배 가까이 나왔으니까 제대로 간 거예요. 다른 IT를 간 게 있나요? 이제 뒤늦게 이제 오늘 후순위로 세경 아이테크, 선순위는 파인 테크닉스, 그 다음에 KH바텍, 세 번째가 세경 아이테크 같죠? 아마 이제 출시되고 인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세가 한 2주 정도 쫙 몰아지고 나서 이제 뒤늦게 뭐 관심 종목에 들어가면 바보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도 이제 적당히 하고 나오셔야 돼요. IT는 시세는 주는데 일반적으로 IT가 대박은 없죠. 정말 큰 바닥에 죽지 않으면 대박은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끝으로 이거는 뭐 단기 테마화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 핵연료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폐기물 골치 아프죠? 원전에. 사고 나면 한 뭐 몇십 년 가는 거고, 이게. 네, 그런데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연구 과제가 들어왔는데 미국 정부가 그게 충분히 안정성이 보장된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전 기술도 좀 움직였고 관련주도 좀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관련주 움직일 때는 일단 개별 종목이 대장인 거죠. 그래서 뭐 일진파워 같은 게 상한가까지 갔다는 것은 참고는 하고 계시고요. 자, 단계적으로 인덱스로 본다면은 2주간 반락 다음에 2주간 상승기가 찾아왔는데 이러한 상승기가 길어지면 다음 주 초까지 좀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간택된 주가들은 극대화로 가시고요. 현금 조절은 극대화로 가는데 먼저 팔아버리면 안 돼요. 간택되고 재료화 이슈가 있는 것들은 약세장이 나와도 가는 주가가 나옵니다. 바이오도 나오고요. 내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올라간 거는 꼭지에서 팔 수 있는데 먼저 오늘 프로그램 매물 좀 나오니까 그냥 쉽게 하락을 허용해주고 한 이런 주식들 있죠. 그런 주식이 좀 낮으나 상승 반등을 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다음 주 만기 전후제 목요일 제가 다시 와서 보겠는데요. 다시 또 명절 앞두고 또 가격 매력이 떨어지겠죠. 주식을 또 쌀 때 사기 위한 현금 조절을 좀 하시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